자,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론조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쿠키뉴스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일단 한번 보세요.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물론 한길리서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에요. 김한길이 생각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난달보다 8.4%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자가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실래? 그 기사를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살짝 여기 중요해요. 살짝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지난달 범야권 내에서 36%에 육박했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이번 달 27.6으로 떨어졌다. 하락폭이 무려 봐봐봐 이게 비문 아니야? 살짝 떨어졌는데 여기서 무려냐? 하락폭이 무려 8.4포인트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저 노력 있잖아요. 8.4%를 살짝이라고 표현하는 저 노력이 기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마음 들켜버린 거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한 4%만 떨어져도 폭락했다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장난질들은 그래프 그릴 때도 드러나잖아요. 4% 빠졌는데 한 20% 빠진 것처럼 절반씩 잘라내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 지지율 그 도표 있잖아요. 처음에 보여줬던 거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홍준표가 지난달보다 6% 상승한 거예요. 윤석열은 8.4% 떨어진 거고 홍준표는 6%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8% 빠진 게 홍준표한테 거의 다 간 거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내가 한길 리서치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일관되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랑 비슷한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석열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홍준표는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계속 추세가 계속되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크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까지는 왔다고 보이진 않는데. 좀 분발 좀 하셔야지. 좀 요즘 실망스럽네요. 그래도 이 한길 리서치의 응답률은 7.3% 정도 됩니다. 전화 면접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상담원이 물어보는 게 20%. 물론 거긴 유선이긴 해, 유선. 유선 20%면 좀 높긴 하네요. 다음에 무선 ALS가 79.5%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긴 한데 추세는 분명히 윤석열이 한 달 만에 8.4% 떨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살짝. 이 한길 리서치로도. 그러니까 자동응답이 많이 들어간 여론조사일수록 야권에 유리하다는 건 정설이니까. 예. 예를 들면 희한하게 윤석열 지지율 높게 나오는 건 자동응답 ALS가 많거나 전부인 경우. 상담원이 물어보면 대개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왜 그 대권 선언했던 기자회견 날짜를 6월 29일로 잡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7월 2일에 그 최은순 씨 장모 그 판결이 예고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6월 29일에 그 대권 선언을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판결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낙관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 주 초나 안 그러면은 일주일 전 한 6월 21일이나 22일 정도로 해서 그 판결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파장을 좀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가졌어야 되는데 대권 출마 선언 하자마자 바로 판결 나서 국민들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안 사람이 그 와이프 어렵게 결혼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연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 50 다 돼가지고 관연해가지고 어렵게 결혼한 그 커플의 장모인데 그 사람이 경제사범으로 그것도 그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야. 수십억을 국고를 해먹고 들어간 그 죄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공범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낯선 느낌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지지하듯이 상관없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 집안이 어떤 뭐 망가졌든 말든 그래도 강력한 지도자가 돼줄 거야.
이명박이 사기를 해먹었어도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라고 이렇게 믿고 지지했던 것처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빼고는 저 사람 저건 아니잖아. 너무 낯선 이야기를 계속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한길리스터치 여론조사에서 그 양자 대결 한번 붙여봤거든요. 이재명 대 윤석열 결과 한번 볼게요. 이재명 43.9, 윤석열 36.0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차이 나죠. 이게 43.9니까 36.0에서. 다음에 이낙연 대 윤석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31.7, 윤석열 36.7. 최근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최근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 지지율 오르고 있다. 이재명 다 따라잡았다. 또는 뭐 경선 컷오프 여론조사 막 가짜가 돌았잖아요. 네. 딱 하루 만에 이게 또 뒤집어지는 상태. 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정파가 없는 젊은 층들 입장에선 뭔가 이 사람이 바꿔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일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지랄까 기대치는 이재명한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낙연 후보한테는 그게 없어 보여요. 윤석열하고 양자대결 치고, 물론 어제인가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기도 해요. 양자대결에서.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 월요일마다 욕했던 여론조사 기관 있죠. TNR이라고. 이상하게 윤석열 지지율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어. 그리고 주말 일요일 날 정도의 TNR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막 압도적 1등 달린 여론조사가 막 나왔어. 근데 그걸 의뢰한 언론사가 그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머니투데이 자회사가 뉴스원, 뉴시스 이런 그 통신사들이니까. 네. 거기서 이 회사 PNR한테 여론조사 그만할 거야. 너희들이 안 해. 예.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PNR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론사를 중단시켰다.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요건에서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걸 윤석열 측이 딱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여권의 압력으로 아까 말한 이동훈식의 일종의 공작인 거죠. 그 여론조사를 못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그걸 반응을 하니까 머니투데이가 발끈했어. 근검소리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 그 PNR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무리 봐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이 여기에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맞나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 입장은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회사를 바꿔서 계속 할 거다. 그런데 이게 정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PNR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저는 이게 실무자선에서 뭔가 좀 마찰이 있었다고 봐요. 보통 이런 그 계약 관계를 끊을 때는 한두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는 게 관행이자 예의 에티켓 같은 건데 이제 PNR 입장에서 그 PNR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끊겼다.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실무자선에서 문제가 있을 테고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머니투데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PNR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좋은 숫자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결과는 마음에 드는데 이 해도 너무한다 이거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 결과하고 약간 평균적으로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라도 보여주면 좀 뭔가 좀 모르는 척 눈 감고 이걸 공격 용도로 쓰겠는데 이건 너무 튀어버리니까 보기 민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에서 판단을 했겠죠. 이걸 누가 뭐 우리 그 여권에서 이동훈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그만하라고 압력을 넣을 여권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작이 비일비재했던 애들은 국민의힘이든 검찰이든 그게 공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건수가 있거나 또 전혀 없어도 그거를 공작을 건단 말이에요. 해봤으니 아는 거죠. 해봤으니 아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해본 놈이.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론조사 기관들 많잖아. 근데 추세나 흐름이 정반대로 가는 경우 요걸 전문용어로 튄다 그래요. 튄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며
과학인데 어떤 여론조사는 이만큼 차이가 나고 어떤 여론조사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 기관은 그 전문가들은 그 많은 여론조사를 평균치를 내요. 근데 그 많은 여론조사가 평균치를 내면 현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10개 여론조사 기관이나 10개 여론조사가 한 달 내에 이루어졌다고 쳐. 대선 후보를 낼 때.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엄청 튀어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거나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 조사해버립니다.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하는 서울 사는 20대 이게 기록돼 있는 한 쉽게 낼 수 있겠죠. 전화에 다 끊어버리니까 시간도 전략될 거고 근데 그게 고착화되면은 이 여론조사만 이상하게 윤석열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야. 그건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머니투데이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머니투데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 내 때 어마어마하게 활약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무슨 뭐 정부 민주당의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끊었다면 이걸 이 자체를 이슈 쟁점화하지 이걸 내버려 두겠어요. 머니투데이 발끈했다니까. 근데 머니투데이가 발끈한 거 보면서 머니투데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당해보니까 알겠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발끈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때 하던 버릇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압색하던 그 과정을 그냥 눈앞에서 자기가 총장이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검사물이 덜 빠진 거죠. 윤석열 캠프나 국힘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가정사인 거잖아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정사인데 그걸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이동훈의 뭐 Y 공작설 아니면은 외부 압력설 막 이런 것들로 자꾸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작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약간 극우적 느낌을 준다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악플만 달아버린다거나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저는 그 네거티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선에서는. 대선에서는 네거티브를 하면 그 네거티브가 탄압이다 공작이다 프레임으로 가면 네거티브를 거는 쪽이 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보궐선거 때 봤잖아. 내곡동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질이 뭔가 너무 더맨더머 같잖아요. 그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제 왜 사람이 그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잖아. 뭔가 좀 뭐 좋게 표현하면 날카롭고 뭔가 예. 할 것 같은데 막상 일반인으로 나오니까 하는 짓이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예. 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은 윤석열이 중도층 포기했냐라는 식의 분석을 내고 있어요. 메시지가 너무 극우적. 중도를 포기한 상태에서 극우적 메시지만 내니까 중도에서는 손이 안 가는 대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전략으로 수정한다고는 하는데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기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 네거티브 뭐 부인이나 장모권은 상당히 양념처럼 작동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뭐 잠깐 이렇게 투닥거렸지만 사실 머니투데이가 그동안 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런 심정이 들 겁니다. 오늘 크게 한 상 차려서 네. 거하게 드시고 푸세요. 네. 순댓국에다가 하던 대로. 머니투데이는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피해자한테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 패널 조사라고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게 그 통신사에서 무작위 전화 받아가지고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렇게 머니투데이 측에는 통신사에서 그 번호 받아서 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쎄한 느낌. 아니, 근데 문제는 뭔가 쎄한 느낌 계속 드는 거야. 뭔지 알 것 머니투데이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니들하고 안 할래. 네.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엔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 걸로 알고 있어요. 쇼핑몰 하다가요. 쇼핑몰 홍보해 주다가 우리 쇼핑몰 만든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하기야 뭐 머니투데이가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가오가 없습니까? 뭐 다 있지. 머니투데이잖아. 예, 양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다 돈도 있어. 가오도 그래서 다 있죠. 머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맞아요.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면 일단 홍준표도 막 좁혀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8월 말에는 경선 열차를 출발시킨다고 해. 근데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이 받게 되는 타격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받는 타격도 있어요. 모든 표는 그런 거야. 안철수가 중도에 있을 때 얻는 표가 있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빠지는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야. 이런 추세에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열차를 윤석열 탈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근데 아까 이동훈하고 하는 짓을 보면은 이동훈이 그런 Y존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뭐 발끈했다, 군킴이 발끈했다라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기다릴 것 같다. 아니 푸시맨을 이용해서라도 버스에 밀어 넣을 것 같은 그런 그거 분위기입니다. 대형청장님 생각이시고요. 당내 주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사만 보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뭘 했다더라, 누구랑 싸웠다더라 이런 기사만 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결국에는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누군가한테 뇌물용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고 수행하는 사람들 월급은 못 주더라도 활동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공짜로 나옵니까? 결국에는 보증금 월세를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최근에 이제 공직자 신고하면서 재산 신고한 게 와이프 재산 빼고 자기 개인 재산이 2억 정도 신고를 했거든요. 현금을 2억 정도 신고를 했는데 지금 2억이 다 떨어져 갈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 2억이 이제 보증금하고 활동비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억이 딱 이제 떨어져 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건가.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한테 받았으면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정경심 교수를 공격했던 그 논리 있잖아요. 경제 공동체. 이제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그 싸잡았던 그 그 논리가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김건희한테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 쓸지 안 그러면은 다른 데서 빌려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엄청 위험하거든요. 오빠! 정치자금법 때문에. 이거 내가 개욕 먹으면서 번 건데 이걸 선거자금으로 쓰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자까지 질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해서 당에서 보존해주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또. 돈 많이 들어. 엄청 예, 들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개인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씨한테. 엄청 복잡하게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지지율이 돈인 거예요. 그렇죠. 뭐 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윤석열이 공처가냐, 김건희는 어떤 과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쥐고 흔든대요. 어디를? 역사를 죄송합니다. 역사를 진짜. 그럴 법도 한 게 나이 차이라는 게 있고요.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 개털이잖아. 검찰총장일 때야 자기 집 뭐 문지기로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난 줄리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땐 저 미쳤어 저거? 왜 줄리를 생각나게 만드냐. 그렇죠. 한참 지금 나름대로 잘 나가려고 막 했는데 출마 선언 막 하자마자 막 줄리 이야기 나오고 윤석열이 줄리를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을 줄리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김경률 불러와 그러면 윤석열이 김경률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겠어요? 건희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목소리를 들어보면 짐작은 되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누나? 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무서운 누나.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카리스마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지지율이 돈인 상태예요. 윤석열은. 예.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돈인데 이 지지율이 빠지는 건 일종의 주식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진짜 딱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선을 안 나가게 되면 이혼도 할 나는 그런 캐릭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비 후보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후원금 모아도 됩니다. 근데 후원금을 왜 안 모으겠습니까?
중요한 결단이 아직 안 섰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안 썼어요? 그렇죠. 우리 코코메디가 필요한가 봐요. 코코메디를 활용해서 방송이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시작하신 건 당신이. 아니 저는 멱살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나쁜 놈일세. 아, 난 또 우리가 음란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전 모릅니다. 쥐가 흔드는구나 멱살을. 네. 알겠어요. 아무튼 윤석열은 지지율이 돈인데 지금 완전 폭락하고 있는 추세. 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